안녕하십니까. 한상선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세무 2급 기출 유형, 최신 유형으로 하나 더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100회 최신 기출 유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100회 문제를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어, 설치 기록, 그죠? 예, 파일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2교시 들어오셔서 텍스로 프로그램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고요. 자, 이때 세무 2급의 수험 번호 12111112 그죠? 이름은 여러분 성함으로 설치해 주시고요. 네, A형 체크해 주시고 5585 로그인 요 수험 번호하고 감독관 번호가 있어야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이 됐고요. 문제를 가지고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이죠. 지출계리서가 있어요. 영업부 김시성 과장에게 출장비로 지급한 60만 원을 지급했을 때 전도금으로 처리했대요. 차변에 전도금 60 되어 있습니다. 전도금, 시제금, 소액현금 다 비슷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처리했던 금액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를 받고 현금으로 반환했고요. 거래처입력 생략하고 항복권 숙각비 38만 원을 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전폐 가셔가지고 1월 15일자 차변의 여비교통 영업부니까 800번 떼고요. 거래처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38만 원을 썼어요. 근데 대변에 전도금 계정으로 60만 원을 가지고 갔었죠. 차변에 잔액을 현금으로 22만 원 돌려 받으시면 되는 형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전도금 계정, 뭐 가지급금도 있을 수 있고요. 소액현금도 될 수 있고요. 다양한 계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여기서는 전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보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공수전자는 유상증자를 위해서 새로운 주식 2,0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발행을 합니다.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았어요. 그런데 알려주네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380만 원이 존재하고 있다. 이 금액을 상계에서 없애라 이런 말이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없어지는 계정이 아니죠. 계속 살아옵니다. 상계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잔고에서 이월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액면가액이 5,000원짜리를 10,000원에 발행했으니까 5,000원 할증 발행한 겁니다. 이 액면금 주식은 우리 회사 새로운 주식이 발행이 될 때는 항상 액면금액으로 대변에 자본금 발행이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하죠. 1월 30일자 대변에 자본금 얼마냐면요 5,000원 곱하기 2,000주 그죠? 1,000만 원 되겠네.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받는데요 얼마를 받냐면 10,000원에 발행했잖아요 1,000만 원이 아니에요 그죠? 2,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 손해봤던 금액이 380이 있었어요. 상계에서 없애주시고 한 번 더 대변에 우리 회사 주식을 더 비싸게 발행해서 이익이 생길 때 쓰는 게죠.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이 620만 원 있겠죠. 요 형태 문제 아주 잘 나오니까 자본 문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4월 5일입니다. 제조부서에서 구입한 화물트럭이네요. 취등록세를 현금 냈다.
출금준표 끊으시면 되고요. 이건 매입원가 합산이죠. 예, 차량은 방고 146만원 하시면 되는. 그래서 취득세는 매입원가 합산 처리를 할 수 있느냐를 보겠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월 15일이네요. 5월 15일. 5월 15일로 5월 15일로 하고요. 직원 상여에 대해서 공제금을 제외한 지급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계정별로 구분해서 주고 거래처는 생략하고 지금 퇴직금이 상여네. 상여 퇴직금이 아니고 상여를 상여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변에 상여 있어요. 퇴직금. 위에는 제조부지 않습니까? 500번대 거래처 없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 한 번 더 차변에 상여 영업부는 800번대 상여금 이번에는 500이네요. 1500이 아니고 500만원 이렇게. 대변에 공제금액은 급여 지급 때와 동일하게 예수금 89만원. 물론 따로따로 주셔도 돼요. 어차피 같이 합쳐도 아무 문제가 없죠. 대변에 보통예금 1411만원으로 하셔도 되고 예수금 분리해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뭐 차인 직업액도 분리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더 간단하게 해결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10월 31일. 당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액면가액 100만원짜리 사채를 96만원에 할인 발행을 했네요. 보통기금에 입금했고 사채 발행비도 2만원 들었습니다. 사채는 비유동 부채예요. 그래서 대변에 사채하시면 비유동 부채로 나갑니다. 이때 금액은 발행 금액은 액면 금액이 나가요. 근데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차변에는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옵니다. 얼마가 들어오냐면 96만원으로 들어옵니다. 6만원으로.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2만원이 발행비로 또 나갑니다. 그러면 차변에 총 부족한 비용은 6만원이 되고요. 이때 사채 그냥 나오면 안 되겠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를 발행하면서 손해본 계정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하시면 되고요. 더 비싸게 이익이 보는 상황도 발생할 때가 있지만 보통은 사채는 할인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6만원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공개가 된 걸로 정답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대변의 사채 액면금액, 차변의 보통예금 할인 발행 받으시고 발행비까지 모두 다 손해봤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공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입니다. 일반 전표는 매입 매출 전표로 넘어와 보죠. 이를 좀 읽고요. 7월 3일인데 당사의 영업부는 거래처 수속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백화점에서 선물 세트를 구입했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고요. 현금 보통예금 섞이는데요. 7월 3일 날 유형을 고르시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어요. 매입 쪽에서 고르시고요. 거래처 선물입니다. 계정 과목으로 접대비 되겠습니다. 접대비는 아시다시피 불공제이죠. 5사 불공제. 그죠? 선물 세트. 그리고 공급가액은 계산서에 찍혀있는 금액입니다. 300에 30. 300에 30. 서울백화점에서 구입을 했고요. 전자하고요. 전자니까 3번에 혼합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때 불공제 사유는 뭐로 해야 되냐면 접대비나 유사입니다. 그죠? 접대비나 유사해서 불공제 사유를 입력 후에 분계해서 3번 혼합.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금, 보통예금 섞여 있어서 그래요. 대금이 얘는 없네요. 여기 보면 현금 50,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혼합을 했어요. 제가 혼합을 했고
차변에는 접대비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50만.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에 280만 원이 지출된 걸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선물 세트였네요. 예. 어차피 품목은 채점되지 않아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7월 13일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매각을 합니다. 영풍에 3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전자세금을 발행했네요. 단기 상각비는 계상하지 말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에 가세 매출이 되고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13일자 11번에 가세 매출이 되고요. 기계 매각 800 하면 안 되네요. 300에 30이죠. 100에 30. 0. 전자로 받으시고요. 3번 혼합합니다. 이때 대변에 나가야 되는 게 뭡니까? 기계장치죠, 기계장치. 이때 취득원가. 취득원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고요. 차변에는 단가상각 누계액인데 기계 거. 얼마가 가치가 떨어져 있냐면 730의 가치가 떨어져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대금을 받습니다, 우리는. 330의 외상이니까 미수금 하셔야 되겠다. 그죠? 차변에 미수금으로 얼마를 330만 원을 받으세요. 그러면 대변에 더 받아요. 대변에 비어요. 금액이. 예. 기계를 팔고 이익을 보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230만 원으로 하시면은 정답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기계나 자동차나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이렇게 취득 가액 금액으로 정정하시고 계정 과목 정정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까지 이렇게 잘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금을 받았을 때 차변이 비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고 대변이 비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7월까지의 가치가 떨어진 것은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7월 20일 영업부 사무실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임차료와 건물관리비를 각각 한꺼번에 주고 있어요. 계정을 건물관리비하고 임차료는 계정 과목이 다릅니다. 각각 쓰셔야 되고요. 다 외상으로 돼 있네요. 자, 7월 20일. 자, 일단 매입이죠, 매입.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이에요. 51번이고요. 예, 51번이고요. 품목된 기재된 계정 과목으로 각각 하시오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뭐 여기서 여러분들 관리비 외 아니면 임차료 외 복수거래를 해도 돼요. 근데 복수거래 하라 말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복수거래 하라 하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료 외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리고 금액은 지금 얼마입니까? 580이군요. 580. 그죠? 그럼 부가세 58만 원 됩니다. 포트는 1001, 그죠? 1001로 받았고요. 전자 1번, 붕괴는 3번 혼합하겠습니다. 혼합하시고, 자, 이때 부가세 어차피 같은 거고요. 자, 임차료가 500, 그죠? 네, 여기에 임차료, 건물의 임차료 500. 그리고 차변에 관리, 건물 관리비. 관리가 이렇게 많이 뜨군요. 판관비 때문에. 다시 건물 관리까지. 네, 건물 관리비. 나오죠. 80. 그러면 이제 638만 원이 맞아졌죠. 그죠? 근데 외상위수금입니다. 나중에 지급해야 되겠죠. 대변에 미지급금 638만 원이 되도록. 자, 이 문제도 임차료와 건물관리비를 각각 구분해서 계산서대로 맞춰서 발행할 수 있는지를 보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보시고 한번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회계부에 업무 환경 개선 목적으로 사과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구입했어요.
카드 결제네요. 8월 24일 카드 결제면 57번에 카가메이. 품목은 컴퓨터. 금액은 385만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지죠. 사과, 컴퓨터, 카드사는 황금카드사. 황금카드사. 그죠? 공개는 4번 하겠습니다. 4번 하고 컴퓨터 샀으니까 우리 차변에 뭐 하면 돼요? 비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품은 미지급금이 맞아요. 미지급금에 카드사가 뜨고 있네요. 제대로 작업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다음 8월 28일이고요. 비사업자인 김정희에게 제품을 팔았어요.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고요. 영수증을 발급한 적이 없습니다. 거래증명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무증빙 매출임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고 있는 거죠. 무증빙 매출은 14번 되겠죠. 14번. 제품을 판매합니다. 55만원. 그죠? 55만원. 코드는 임정희인데 없죠. 예, 임정하지 않겠습니다. 임정 안 해도 된다 있거든요. 그리고 3번 혼합하겠습니다. 혼합해서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받아요. 그죠? 거래처 없이. 상관없어요. 번별로 부가세는 5만원. 무증빙이지만 부가세 관련된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겠다. 부가세를 제출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부가세 부속서류 쪽인데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하고 정산 내역 작성. 불론자를 무시하고 직접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해보고요. 매출에 대한 매입에 대한 총공통 매입세에게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아니죠. 다네요. 자, 한번 불러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과세가 이만큼. 과세가 이만큼. 면세도 뭐 이만큼. 뭐 이렇게 따라해서 나왔네요, 지금.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편집해 잠깐 닫고요. 매매수준표. 부가가치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명세서 내려놓고요. 날짜는 이계약정입니다. 10월부터 12월.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역, 내역하고 정산 이렇게 두 개를 원하고 있어요. 여기도 작성, 여기도 작성. 두 군데 하셔야 되고요. 물론 자료가 없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불공제 해당하는 내용 뭐 있나요? 과세는 불공 아니잖아요. 그죠? 생겨서 받아온 것 중에 불공제를 써야 되는데 과세는 불공이 아니에요. 근데 면세 사업은 있죠, 여기 5번에. 이건 불공이에요. 몇 건이에요? 3매. 여기 써줘야죠. 면세 사업의 3매. 300. 이 30만 원은 불공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매입세 요 면세건 3건 작성하는 걸로 지금 여기 드린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는 공통 매입세 정산으로 갑니다. 여기는 예정신고, 여기는 확정신고. 지금 날짜가 확정이지 않습니까? 한 분 안 되세요. 정산 가셔야 되겠죠. 정산에 거의 1번 공고가의 기준이죠. 공고가의 기준으로 하시고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할게요. 왜냐면 불론자료 무시할 거니까 굳이 불러올 필요가 없죠. 아니요 해서 하겠습니다. 조금씩만 더 올릴게요. 잘 보이게 올리겠습니다. 자, 이때 총 공통 매입세액은 여기 나오죠. 550만. 보이십니까? 550만 원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550으로 입력하시고 연세 금액을 위해서 7월부터 12월 동안의 전체 총 공급가액은 4억. 그 중에 면세가 얼마입니까? 5천. 면세 비율은 12.5%. 이때 요만큼이 불공인데
어, 그죠? 이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여기죠. 예정 때 했던 거고 여기가 18만 7,500원. 그러면 이번에 최종적인 불공제 금액은 얼마입니까? 50만 원. 맞습니까? 50만 원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작성하시로 끝났죠.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까지만 하면 됩니다. 예. 근데, 맞고요.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 완료되시고, 이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내용이 더 요구한다면, 부가세 신고서 상에서 10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신고서 상에서, 이렇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금액이, 여러분들, 되고 있는가. 여기서는 면세와 관련된 게 있었고요. 30만 원짜리, 그죠? 정산으로 얼마가 있었어요? 50만 원 조금 전에 확인하고 왔죠. 그래서 합의 8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반영이 됐는가?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일단 요구하는 문제가 없어서 이대로 정리를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전표 입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장 아니요. 저장하고 나가는 것도 상관은 없으세요. 예. 자, 이게 부가세 1번 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었고요. 2번 문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확정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시된 자료만 있는 걸로 해서 하나하나 또 같이 한번 하고요. 세부담 최소화, 본론 자료는 또 입력하고 무시하고요. 전자신고세 공제는 생략, 만원 신고하는 거 하지 말란 얘기고요. 네, 나머지 부속서류 작성도 다 생략입니다.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기타 자료에 단순 누락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날짜를 일기 확정이죠. 4월 1일, 6월 30일까지. 불로 와지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씩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합니다. 1번 세금 계산서 발급분 해볼까요? 매출까지가 매출이죠. 자, 세금 계산 발급분 2억 8천에 2,800. 이 중에 5,500은 종이. 종이라도, 예, 종이라도 여긴 들어갑니다. 다만 가산세 신고를 할 때 이 금액에 대해서는 1% 세액이 붙어요. 그 부분만 나중에 따로 가산세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1% 붙습니다. 홍길동 경조사 관련 100만 원을 무상 제공했다. 그죠? 이거는 간주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무증빙으로 볼 수 있고요. 무증빙, 간주 공급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4번이죠, 4번. 예, 정규 영수증에 연간 100만 원. 당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다. 시가가 100만 원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법에 부가가치세법입니다. 이게 100만 원을 지금 써야 되는데요. 이게 그냥 100만 원 시가로 부가세 받아가니까 100만 원에 10만 원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조사에 대해서는 10만 원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줄 수가 있잖아요. 가서. 그죠? 그래서 10만 원 초과에 대해서만 경조사와 관련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이게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따라서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좀 어렵죠. 그죠? 100만 원을 치면 안 돼요. 90만 원을 치셔야 돼요. 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가세 9만 원 내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제일 현재로서는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대손이 확정된 금액이 이만큼 있어요. 대손세 공제 적용한다. 그러면 176만 원 나누기 1.1 16,000원 16만 원이네. 16만 원은 대손세 가감이죠. 마이너스
16만 원. 요만큼은 세금 안 낼 거예요. 못 내요. 공제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죠? 예. 여기까지 일단 작성이 되면 되겠고요. 됐나요? 그리고 매입자료 갑니다. 매입자료. 승용차 취득분이 있어요. 승용차. 근데 승용차 취득은 999cc면 과세가 돼요. 불공 아닙니다. 불공 아닙니다. 불공 아니라는 거. 또 300에 30은 접대 목적이네. 일반 매입분인데 접대 목적이어서 불공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반 매입의 결론은 1억 2천은 그대로 자동차가 있으니까 고정자산 매입이 그죠? 11번에 고정자산 매입이 1,500이 있어요. 1,500에 150이. 그러면 여기는 1억 2천에서 1,500을 빼니까 1억 500. 1억 500에 1,050. 55만 원 들. 1,050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 1억 500 안에 접대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금액으로 얼마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300에 30이 있습니다. 이 이중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불공은. 이렇게 작성이 돼요. 누락분 있고요. 예. 그죠? 고정자산 있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 기타 자료인데요. 3월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분이 단순 누락이 돼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매출이에요. 매출.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여기가 비어요. 지금. 근데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우리 어디 가야 돼? 확정신고니까. 그죠? 예정신고 누락분이에요. 예정신고 누락분 중에서도 매출 중에서도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카드예요. 지금. 카드는 여기. 34번. 여기 금액을 넣으셔야 돼요. 300에 맞죠?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이라는 뜻이죠. 공급대가. 이 300에 30이 여기 들어옵니다. 예. 요거 누락됐으니까 가산세 낼게요. 이런 말입니다. 세금계산서 아닙니다. 자, 그리고 4월 25일이고 최종 신고일은 7월 24일이다. 일할계산 자동으로 뜨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가산세만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된다. 그죠? 가산세. 여기. 자,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뭐가 있었어요? 앞서 할게요. 세금계산서 5천만 원에 500만 원짜리 1%. 1%. 여기 1%짜리니까 이 자리 미등록하지 말고 예, 여기 이 자리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5천에 1%. 50만 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금계산서 쪽은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요 30만 원에 대한 매출세 누락이 있어요. 카드 매입세액은 없어요. 따라서 일반 과소신고에 30만 원짜리가 하나 나오고요. 30만 원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10% 곱하기 3개월에서 6개월이면은 감면 혜택이 있죠. 75. 25%만 내면 되죠. 그러면 계산기로 감산이 안 되죠, 지금. 계산기로 30만 원에 10%, 3만 원. 3만 원에 75%만 내면 되죠. 3만 원에 이제 25%만 내면 되죠. 그죠? 곱하기 25%. 75% 감면이니까 7,500원만 내면 돼요. 25% 내면 돼요. 왜냐면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알아서 내는 거니까. 자, 그리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계산이 됐다면 납부 지연 불성실 가산세도 나오죠. 이때 앞서 날짜가 드렸어요. 2021년 4월 25일이고 2021년 7월 24일이다. 90일로 하겠다 이 말이죠. 6,750원 알아서 계산이 잘 나옵니다. 일할 계산까지.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산세까지 다 신고한 걸로 신고 작성하는 것만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의 특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 어디에 이렇게 각 자리에 배치가 돼야 되는지를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이고 특히 이 4번은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틀리길 바라고 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경조사가 10만 원 초과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로 부가세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차시는 부가세 부속 서류 작성하는 것까지 했고요. 다음 차시에 결산부터 이어서 같이 한번 더 마무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작성까지 완료하는 기출 100회 문제였습니다. 이번 차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